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의 북셰프 성바오로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랬어. 저도 뭐 그렇다고. 왜 말을 더듬으시죠? 제가 서운하다고 아까 얘기했더니 좀 뻘쭘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너무 쉬고 오니까 너무 좋았었는데 거짓말 하려니까 뽀록이 나서. 속된 말로 들통이 나서 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지난달에 김미소진 작가님과 네. 만난 다음에 그때 네. 우리 행복가족 중에 한 분인 박미라 수녀님도 네. 와주셨고 그렇죠. 또 수녀님 중심으로 해서 네. 이 해와의 바오로딸 네. 해와나무에서 예. 뭐 청년 피정도 했었고 예. 저는 그래서 바오로딸과 굉장히 또 친숙한 이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네. 수녀님이 그리워졌거든요. 어머. 우리 그랬어요? 전영금 수녀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못 만나고 있나.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제. 그것도 너무 영혼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럼 내가 영혼 해드려야 되나? 맞습니다. 영혼이 있네요. 예. 2달 동안 바쁘셨죠. 뭐 5월이다 6월이다 어떠셨습니까? 5월, 6월 좀 많이 바빴는데요. 예. 5월은 사실 저희 수녀원 저희 한국 광구가 성바오로딸 수도의 한국 광구 새 통솔들이 이제 임명됐어요. 광구장님 또 평의원 4분. 관구장이라 하면 예. 바오로딸하는 어떤 대표격인 예, 수녀님이 대표 제일 높으신 뭐 예. 세상 말로 하자면 높은 분. 이 로마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군요. 저희가 의견조사서를 다 보내면 예. 그걸 보시고 오. 이제 각 개인에게 연락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통솔이 되고. 통솔이 이제 임명이 되셨고 예예. 지난 5월 25일 날 3명이 또 종신서원도 하셨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작은 잔치 축하도 했고요. 성모의 밤 행사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새롭게 했어요. 여러 가지 뭐 하는 게 부수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신앙곡도 하고 뭐도 하고 무용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다 없고 좀 새로운 성모의 밤 단순하면서도 의미 깊은 네. 그렇군요. 31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축일에 하셨군요. 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뭐 6월 24일이고 뭐 한 많이 달 지났죠. 정도 지난 얘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는 예수성심 성월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걸 테니까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그때 성모의 밤? 이 행사는 조금 다른 본당 차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 본당이 꽤 있지 않았을까.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가 있었잖아요. 있죠. 앞두고 이제 교황청에서 또 이제 권고도 했고 저희 CBCK에서도 모든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방법으로 좀 하면 좋겠다. 무슨 방법이냐면 기도로 동반할 수 있도록 묵주 기도를 하는데 대개 세계 시노드의 3가지 주제어인 친교, 참여,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더 지향을 두고 묵상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주교 신호드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발췌한 어떤 내용, 말하자면 강의나 강론이겠죠. 그런 말. 그걸 묵상을 빛의 신비 한 단 한 단마다에 그거를 넣어서 묵상하고 또 잠시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묵주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호대의 정신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가자리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다 생략돼서 참 더 몰입하고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서울대교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각 교구도 5월 31일에 세계주교 신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한 성모 기도의 날 행사를 거행했었는데 바오로딸 수녀님들도 성모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신 거고 신호드는 끝나지 않았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수녀님 말씀대로 오는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세계주교 신호드 제16차 정기총회가 열리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책 주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주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장 하면은 그 장기하가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런 노래 있어요. 저 잘 모르는데. 오, 그렇군요.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말문이 막힐 때 네가 뭐 이런 이런 말투로. 예. 근데 그 지금 당장 하시니까 약간 다급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맞습니다. 예. 우리가 다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직 그 다급함을 진짜 체감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이라고 제가 택해봤는데. 좀 따라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장기한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예, 다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그래서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네, 이런 책입니다. 여기 기후는 앞에.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들어와서 책 표지와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표지가 그래요. 좀 뭔가 다급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작은 얼음 덩어리를 안고 있는 엄마 곰과 아기 곰이 보이는데 맞아요. 금방 녹을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느낌. 구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참 이거 맨날 불쌍하다 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렇죠. 근데 저자이신 양기석 신부님께서 어느 날 청소년 기후행동 집회에 참석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피켓을 든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청소년이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라고 이렇게 그렇게 쓴 피켓을 들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신부님이 마음에 이렇게 좀 남고 뭔가가 치는 그런 느낌이 강했었나 봐요. 그래서 후에 책을 쓰시면서 그 내용 그대로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제목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메시지가 확 와닿는 문구인데 네. 저자이신 양기석 신부님은 어쩌다 이 청소년 기후 행동 집회에 참여하게 되신 걸까요? 그렇죠. 고달픈 직책을 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신부님은 수원교구 사제이신데 생태 환경을 위한 3억의 온전히 당신을 내어놓은 환경 문제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투신하시는 분이군요. 투신하셨죠. 네, 그리고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환경의 진심이신, 그러니까 생태 보전의 진심이신. 네네. 그런 분이 쓰신 책이니까 내용도 참 알차겠네요. 맞아요. 예, 어떨까요? 이 책은 이제 생태적 회계의 길을 모색하는 아주 명쾌한 지침서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야 이거 진작에 제가 좀 꼼꼼히 읽어볼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론적으로 너무 어려울까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려고 한 것보다는 당신의 경험과 또 성찰을 토대로 많은 분들의 또 개인과 가정에서 뭘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는 약간 전문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도 조금 있잖아요. 기본적인 지식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습니까? 책의. 구성은 처음에 이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예.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간의 존엄성의 역할, 또 일회용품.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산 위에 얼음이 녹고 있다. 그리고 기후 위기와 또 난민.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수몰된 그 지역에 난민들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것. 또 자원 순환 문제.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서구화된 식탁. 이게 참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은 면이 너무 많다는 그 이야기에 저도 참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GMO. 이제 모든 환경 뭐라 그럴까요? 이 변형된 조작된 어떤 식품들. 이렇게 14개의 챕터로 기후 위기에 직면한 우리가 또 꼭 알아야 할 그런 정보를 아주 쉽고 정말 명쾌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핵심만 짚어서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읽어 나가면서 와 이건 모르던 건데 이렇게 내가 뭐 책이 두껍지도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한 곳만 봐도 이 세상 돌아가는 그 기후의 위기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왜 저 전문가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한 달이었나요? 1년이었나요?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몸에 그러니까요. 다 쌓이잖아요. 그 쌓이는 게 있는 거고 GMO 얘기하셨는데 일본에서 먹는 것 중에 이 성형육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가 아니라 만들어. 고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싸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규가치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제대로 익혀 먹어야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식용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인 그런 성형육도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세상에 모르던 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싸다고 그냥 그걸 먹었을 때 몸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냥 고기보다는 그래서 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걸까? 우리한테. 안 좋죠. 그러니까요.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실제적으로 또 쉽게 우리 양기석 신부님이 짚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있죠. 예, 뭐. 소제목 내용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생태적 회계를 위한 성찰로 이끄시면서도 이제 오늘의 주제처럼 지금 당장 행동해 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실천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라인 나오네요. 네네. 지금 당장. 당장. 네. 정말 now. 지금 그래서 이거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책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무겁게 느낄 수도 있겠고 또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마치 왜 운동 경기 할 때 해설하시는 그 전문가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리바인드 시켜갖고 요 부분 저 부분 하면서 콕콕 해설자가 짚어가면서 주요 경기 장면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코너. 그게 관전 포인트 아닌가? 일단 수녀님과 제가 텀블러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라인 나우 하나라는 생각 들고 네, 알아가는 그런 계기들이 실제 행동이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마음들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가요? 실천법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실천법이 사실은 볼 때마다 이거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네. 알고 있었네. 근데 왜 못 시켰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찬미받으셔서 제 30항에 그 이야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반복적으로 이 신부님께서 다시 재짚어 주신 거라고 보겠는데 예를 들면 실천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TV 시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TV 시청을 좀 괜히 안 보면서도 하루 종일 막 틀어놓는 집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 계신 집 같은 데는. 배경음악으로. 예, 배경음악으로.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보면 좀 끄고 괜히 뉴스만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틀어놓고 아무도 안 보면서도 식탁에 앉아서 밥은 먹으면서도 아무도 안 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끄고 볼륨을 20%만 줄여도 한 달 0.8kW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볼륨만 줄여도? 네네. 볼륨만 조금 줄여도 이게 출력을 내보낼 때 이게 소리가 크면 그렇겠네요. 그만큼의 전기가 소비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 볼륨 내가 이렇게 어떤 때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조금 크게 들으면 시원하니 잘 들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크잖아. 이것도 해당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실내 조명, 조도, 밝기를 조금은 살짝 어둡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절약을 때 하는 거고요. 전등 끄기. 저희는 금요일 날 10시만 되면 칼같이 오늘 10시에 소등합니다. 라고 저녁 기도 끝에 수녀님이 얘기를 하는데 수녀원에 10시면 다 깜깜해요. 그래서 전기를 끕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뭐 이방저방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없는 켜놓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쓰면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 뭐 쓰지 않기 위해서 배달 음식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리 주문할 때 저희는 플라스틱 수저는 숟가락 주지 마세요 하는 그런 거 빼달라고 하는. 맞아요. 예, 배달 앱에도 그거 빼기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거 탭해가지고 정말 그런 거 실천을 정말
말만 아니라 해보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활 에너지 줄일 수 있죠. 그래요. 예. 사실 플라스틱 제품 쓰지 않기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들인데 실천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태리 같은 데 제가 살다 보니 뭐 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영다르게 뭐 쓰레기를 그냥 막 섞어서 그냥 버려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예. 그나마 그래도 실천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기석 신부님은 이 폐기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결국 바다로 올라가는데 그게 해양 생태계를 정말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예. 경종이죠, 이게. 근데 한반도 면적 7배나 해당되는 그 그런 넓이의 플라스틱 섬이 어디에 있게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생긴다고요? 태평양 한가운데. 진짜요? 네, 우리나라 7배에 속한 그런 면적의 플라스틱 섬이 있답니다. 이게 대단하죠. 7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그 모인 거네요? 모여서 그렇게 쌓여서 섬처럼 됐다는 거죠. 그게 바다에 있는 생물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조류의 다 뭐 우리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의 생선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수돗물이 83% 생수가 더하네요. 생수의 93%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수돗물. 그러네요, 진짜. 아이고.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더 작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보다. 5mm로 이하? 막 이하로 쪼개져 가지고 예. 이게 이제 물이라든가 뭐 호흡기라든가 뭐 식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5mm 이하면 진짜 작은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맨날 마시는 물 또 우리 좋다고 생수도 사 먹잖아요. 근데 생수는 더 많이 들어있네요. 그런데요. 그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예, 맞습니다. 예.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도 우리 수녀원에도 쓰고 있는데 이 털실 수세미, 아크릴 수세미. 우리 가정마다 아마 2-3개, 4개 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안 써야 돼요. 그게 거기서 정말 주범이에요.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뜨거운 물 특히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에서 아니면 목욕할 때 뭐 그런 물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더 잘 녹는데요. 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 그 피해를 입는 건데 자연 소재 수세미를 어떻게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또 소제목 내용 끝에 있는 지금 당장 행동해요 옆에 QR코드가 책에 있어서 이게 찬미바르소서 회칙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게 관전 포인트. 이거 참 네네 우리 지디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예,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 눈에 딱 보여요. 함께해요 탄소 중립. 이 책의 수익금 일부를 나무 심기에 기부합니다. 본문 종이는 재생용지를 사용했고 표지는 코팅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재생용지 사용했네요. 그래서 광택이 없어요. 모두 우리 이 책도 그렇지만 대개는 왜 번쩍거리는 그 광택을 쓰느라고 한꺼풀 더 입히거든요. 그게 얇은 이제 비닐 그런 코팅인데 그렇죠. 그걸 안 했습니다. 일부러 이제 재생용지로 내지도 다 그런 걸로 썼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좀 뭐 멋들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또 굉장히 건강에 좋은 책이에요. 요즘은 이게 멋입니다. 멋있는데요, 왜? 그렇죠. 자연스럽고. 그래요, 왜죠? 요즘에는 옷도 안 다린 채로 구기작거리는 옷 입는 게 또 멋이잖아요. 그런 멋도 있긴 한데. 대리미 해보라고 전기 있어야지. 그래서 구겨 다니시려고요, 이제? 아니, 이것도 수도복을? 빨아서 그냥 안 다렸어요. 제가. 그래요? 어제 빠른 건데 여기 오려고. 수녀님이 단정해서 그런가 봅니다. 다 단정해 보이네요. 농담으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그런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지금 여름 휴가철도 다가와서 쓰레기 문제도 더 생길 텐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의 집인 지구 어떻게 하면 생태적인 회개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아까 수녀님이 이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예, 이 노래. 고맙습니다. 아주 센스쟁이네 우리 PD님. 네. 좋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함께 들을게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찍고 있을 너희의 표정을 나는 몰라. 나는 절대로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오른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몇 날 며칠을 거기다가 내가 정말 큰맘 먹고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 내가 평소에 이런 말 진짜로 계속 이럴 거면은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화가 났는지 터져 나오는 웃음을 꾹 참고 있는 건지 전화기를 어깨로 귀에다가 누른 채로 딴짓하는지 졸려 죽겠는데 마지못해 전화기를 한 뺨에다가 얹어놓기만 하고 꾸벅꾸벅 대고 있는 건지 나도 할 말 없네. 대답해 무슨 얘기라도 제발 좀 해. 배터리는 다 떨어져 가는데 너도 나도 아무런 말이 없는데 충전기는 멋대로 엉켜있는데 할 수가 있나. 안내 얘기 우리 지금 만나. 당장 휴대전화 너머로 우리 지금 만나. 당장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짓고 있을 너희의 표정을 나는 몰라. 나는 절대로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였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수녀님이 들으면서 재밌네요. 재밌죠? 박력 있고. 그러니까요. 휴대전화 번호를 잊고 있어요. 자, 지금 당장 만나, 지금 당장 들어, 지금 당장 봐. 2주의 책을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2주의 책, 성바로 딸수의 박미라 에밀리아나 수녀님은 화요일에 함께 하고요. 네. 예, 방금까지 얘기를 또 나눠가지고 음악 나갈 때, 전현금, 제칠리아 수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코너 속의 코너인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지금 당장이란 주제로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에 이어 새로 나온 책 소개해 주셔야죠.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입니다. 예, 항복하라입니다. 예. 항복하라. 네. 오늘 4글자로 가네요. 지금 당장. 항복하라. 예, 짧을수록 좋죠. 그렇죠. 예. 제목만 들었는데 뭔가 책 표지에서처럼 바로 항복.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책이
그냥 봐서는 굉장히 우와 강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예. 그래서 우리를 그런데 참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뜻이긴 한데요. 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레리 리처즈 신부님의 강연집이에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요. 현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항복하라 정말 강한 단어를 그렇죠. 우리 뉘앙스가 상당히 강하죠. 보통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항복이란 단어를. 그럼 기분 나쁠 거야. 항복해 하면은.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데 아니한 우리 영성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그런 초대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자가 레리 리처즈 신부님이신데 항복하라라는 제목을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이 신부님이 직접 지으신 거래요. 그래서 신부님은 사실 항복하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듣는다는 건 사실 적군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항복해 그럼 두 손 들고 아니면 백기를 들거나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항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항복과 그런 것과는 다르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느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라 라는 그런 뜻이래요. 내어주는 삶. 하느님께.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 책의 구성이 더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구성도 참 재밌습니다. 오직 하느님 뜻에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저 책 제목 옆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어머 이거 7장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7개의 장으로. 근데 소제목들도 다 너무 직설적이에요. 재밌어. 1장은 항복하고 하늘나라에 가라. 2장은 항복하고 큰 사랑꾼이 되라. 3장은 항복하고 자유로워져라. 이렇게 이런 어투로 이렇게 썼는데 7장은 항복하고 하느님 뜻을 살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항복하고 하느님 뜻을 살라. 그래서 각 장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이 항복을 위한 구체적인 이게 걸으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기도문도 실려 있습니다. 끝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항복하지? 이 항복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네요. 근데 이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게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는 책입니다. 소제목만 봤을 때 약간 예비군 훈련온 것 같아요. 군인들이 쓰는 용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모여라. 엎드려 뻗쳐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몰려 갑자기. 그런 거 없어요? 머리를 박아라. 군대에서 들을 법한 어떤 명령어 아닙니까? 근데 이 신분이 왜 그러냐면 이 저자 리처즈 신분께서는 리처즈 신부님. 리처즈 발음도 안 나오네 놀라서. 근데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셨대요. 책도 쓰셨고.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이 읽으면 더 어필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들 보시면 좋겠어요. 남성 되시는 신자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인터넷이나 방송, SNS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구체적이면서도 정말 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셔서 신부님의 글을 읽거나 말을 들으면은 당장 행동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어투가 레리 리처즈 신부님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뭔가 핵심을 딱 찌를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분은 사실 1장의 내용인데 제가 39페이지를 좀 보니까 남성 컨퍼런스에 온 사람들 거기에 남성분들도 꽤 더 많이 있었겠죠. 네, 남성이니까 여러분들 매일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GD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기에요. 네, 기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말엔 못합니다.
가정일이 바쁘거든요. 뭐 이렇게 요로 하면 바쁩니다. 바쁘지 말입니다. 이렇게. 예, 바쁘지 말입니다. 그래도 주말에만 바쁘고 다른 날은 기도하시네요. 평일도 바쁜데 출근 시간에는 합니다. 짬짬이 합니다. 화살기도. 주말 주일은 그런 짬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이 듣는 답이 이런 답이랍니다. 그러려고 합니다만 이래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신부님은 그러려고 한다고요? 라고 또 신부님이 이제 답변을 대령님이신가요? 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밥을 먹으려고만 합니까? 1번 올빼미 매일 밥 먹으려고만 합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그야 그러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은 매일 일하러 가려고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아니요 신부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왜 기도를 하려고만 합니까? 기도하고 밥 먹는 것 중에 정말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죄송합니다만 밥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려고요?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할 것 같나요, 수녀님은? 글쎄요, 저는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밥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인간적이에요. 왜냐하면 미사 끝날 때 벌써 이제 다음 바로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야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신부님 뭐라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줄을 안다. 그렇지만 최소한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에 좀 시간을 할애해봐라. 이렇게 예를 들자면 출퇴근 시간에 잠깐 운전대 앞에서 하느님을 떠올리고 하루를 부탁하거나 뭐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보겠습니다는 뭐 그런 말씀을 화살기도라도 아까 지디님처럼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묵주기도를 요즘에는 뭐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또 바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겠다는 어떤 결심을 주님과 또 나 자신에게 약속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일 기도를 바치는 거죠. 매일매일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예,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밀리는 거죠. 저는 항상 4단씩 밀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죠. 20단씩 밀리는 거죠. 오, 대단해. 신비 4개씩 밀리니까.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 하루에 10단씩 해서 조금씩 따라가면은 주말엔 또 아예 못해서 10단이 또 밀리고. 아니요, 대단하네요. 그래 수녀님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저는 9일기도 하다가 그만 중간에서 안 돼가지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안 돼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한 단씩만 해. 정말요? 이제 그렇죠. 5단 다 하기는 1시간 성체조배 시간에 한 5단을 다 바치려니까. 성체조배도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것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해보려는데 그게 안 돼서 최근에도 15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10단이 밀려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이어가려고 하니까 실천이 진짜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당장 이랑도 또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되죠. 생태환경 실천뿐 아니라 기도도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책이 항복하라라는 책입니다. 레리 리처즈 신부님의 책이고 이쯤에서 수녀님이 좀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참 좋다. 어느 부분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골라놓은 게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좋은 이 음악이 부분을 또 조금 읽어볼까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전현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낭독해 주실 겁니다. 기도는 모든 성인의 비결이었다. 우리처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았다. 그들 모두가 나약했지만 자기 몫을 감당했다. 하느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저마다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라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항복이다. 우리가 항복한다면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 우리를 에워싼다 해도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순 없다. 인생이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아무리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도
하느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임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항복하라 이 책의 일부를 전영금 최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항복했네요. 저는 계속 생각해보면 예. 결국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10단, 15단씩 밀리더라도 그 장미꽃 엮는 거를 앞으로 나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녀님도 한 단만 해.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아유, 말이 그렇지. 그냥 중간중간에 뭐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하느라고도 돌면서 꼭 5단을 바치려고 하는데 못하는 그러니까요. 날도 많죠. 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잖아요. 하느님을 보았다. 예. 근데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면서 우리 지향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맞아요. 걸어가는 거니까. 현이가 거기 안에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예. 그분의 뜻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항복이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성심 성월을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그냥 우리 마음에 딱 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항복이구나. 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새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렇죠. 예.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찡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도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네. 꽤 오래 이주의 책을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뜻에도 감사하죠. 감사해집니다. 서로 감사. 오랜만에 뵈서 더 좋기도 한.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책 2권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네. 선물로 또 드립니다. 네. 예, 지금 당장이란 주제로 생태환경을 위해 당장 실천하도록 돕는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또 하느님께 당장 내어 맡겨야 함을 얘기해주는 항복하라 이 2권 랜덤 발송으로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주시고 1부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예, 마무리하는 곡은 우리 수녀님 어떤 신청곡으로? 예. 어떤 제가 노래 하나 김시원 씨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 노래가 요즘 이상하게 또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네네. 예, 요 노래 준비해 놓고 있고요. 네. 마무리하면서 인사 한마디 나눠주실까요? 네, 이제 뭐 6월도 다 끝나가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7월 달 또 주님의 은총 안에서 다들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영금 최칠리아 수녀님과 함께 2주의 책 마무리하고 2부는 행복 차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부 건너가겠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청곡 김시연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들려드리면서 2부에서 만나요.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